참패지만 전화 통화를 통해서 수고했다, 고생이 많았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는 사이 아닙니까? 그게 저도 이제 이거 좀 아쉽고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빨리 저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거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당 그리고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이 분열해서는 안 되거든요. 페이스메이커로 예. 홍 시장을 저는 만났을 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선 책임론이 예. 대통령에게 많이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분산시키는 거 한 가지. 이거의 페이스메이커. 그다음에 지금 측근이나 주변 인사로 인선이 가는 것이 비토 정서가 너무 강하잖아요. 예. 근데 홍 시장은 지금 과감하게 측근을 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선 어떤 분위기의 페이스메이커. 예. 뭐 이런. 자, 총선 끝났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총선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에 한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어떤 접촉도 없었던 걸로 알려집니다. 만나는 거 없었다. 전화통화 없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 만남을 요청했다. 그러네 총선 때 만나는 건 좀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만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제 지난 16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배석자 없이 4시간 동안 만찬을 했고요. 국정 그리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오늘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번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과 관련해가지고 뭐 그때 좀 약간 갈등이 있었을 때에 예. 윤석열 대통령은 모욕감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여러 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그 감정의 연장선상에 있으신 것 같고. 그렇다면 접촉이 없었다는 배경은 그걸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면 홍 시장을 만난 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홍 시장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선 책임론과 관련해서 한동훈 예.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잖아요. 비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있어서 페이스메이커로서 예.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당내의 기류를 잡아가는 어떤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차원의 만남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국정의 어떤 방향 그리고 인사 문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이 현안을 놓고 다른 누구도 아닌 대선 때 그렇게 치열하게 설전을 벌였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그 홍준표 시장은요, 유승민 의원하고 틀립니다. 유승민 의원하고는 이제 그 대화가 좀 어려운 그 정도로 이제 그 감정에 저는 골이 크다 봐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은 이제 쓴소리는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당을 아끼고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의견 수렴 차원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제 그 오늘은 그 16일 만찬에는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인사 문제가 상당히 조언을 구한 걸로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하면 주로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이 조언하는 식으로 예. 진행을 된 거고 직접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직접 총리직 제안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이 오히려 이제 총리 후보나 특히 비서실장 후보로 충직한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하고 이제 그 원팀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을 소신껏 쓰시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몇몇 후보를 추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정 변호사, 한동훈 전 위원장은 사실 여당 선거를 이끌었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은 총선이 끝났어. 물론 참패지만 전화 통화를 통해서 수고했다, 고생이 많았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는 사이 아닙니까? 그게 저도 이제 이거 좀 아쉽고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빨리 저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이거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당 그리고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이 분열해서는 안 되거든요. 서로 이제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서로 각자 내가 부족한 거는 뭐였냐.
이걸 이제 그 겸허히 자기 성찰부터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한동훈 위원장과도 저는 만나서 수습 방안이나 향후 대책 의논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자, 보시면요. 그제 비공개 방송에서 우선 이게 언론 보도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전체적으로 종합을 좀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했다. 그런데 홍 시장은 고사. 이건 어렵습니다. 고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홍 시장이 총리에는 김한길,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전 의원을 추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이건 어떤 국정 운영의 방향일 수도 있는데 지금 할 일은 총선 패배 전국을 인사청문회 전국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조언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특히요. 그러면은 맨 윗부분 총리직을 홍 시장에게 제안했다는 부분 그리고 고사했다는 부분 이와 관련해서요. 최근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 말이 있죠.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이게 좀 지난 11일이에요. 총선 직후죠. 지금 정권에 대해서 젊은층이 관심을 가지려면 화끈하게 시원하다는 평가받는 홍준표를 총리로 모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얘기가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했고 고사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보도가 되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윤경호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총리직을 제안했다. 이거는 어떤 맥락으로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 사실 여부부터 먼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홍 시장과 윤 대통령의 만남의 배경 설명 중에 총선 전에 이미 만나자는 요청이 있었다. 이게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홍 시장 쪽에서 총선 후에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응답을 해서 만남이 16일에 이루어졌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겁니다. 그걸 존중하자면 예. 그러자면 총리직 제안을 염두에 두고 만난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역으로 처음에는요 이 총리직 제안이라는 게 튀어나왔을 때는 그러면 윤 대통령이 지금 총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다른 후보들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나? 최소한 대통령이 정말로 진의를 가지고 당신 나하고 좀 일합시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취지라면 무게를 갖고 있는 다른 총리 후보들과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 총선 이후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조언을 듣고 예. 그리고 총리를 좀 맡아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그게 정치 아니에요? 좀 근데 왜 하필 홍 시장만 만날까? 그런 점에서는 총리직 제안을 위한 목적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걸 제끼고 나면 그럼 왜 하필 홍 시장만 선택이 됐을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궁금해하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설사 대구시장 선출직이잖아요. 예. 근데 총리를 제안한다? 총리가 물론 급한 자리 비어 있어요. 전국에 지금 뭐 모든 걸 다 맡아서 헤쳐나가야 되는 예. 역할이라고 전제를 하는 상황에서라면 대구시장 보궐선거 감수하고라도 그러네. 해야 되나요? 떠나야 되는 상황이네. 그러나 그건 아니죠. 그거는 대구 지역 유권자들에 대해서도 그건 제가 보기엔 결례이고 국정이 그렇게 이 돌 빼가지고 이 돌 막는데 저 정도는 대구시의 보궐선거 정도는 예. 몇백억 비용이 들더라도 그냥 감수하는 게 맞다. 좀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홍 시장이 혹시 거절을 고사를 했다면 홍 시장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생각이 있는 분이다. 하여튼 지금의 아까 홍 시장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나 했어요. 예. 청문회 전국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뭔가 전환을 해야 된다는 조언을 했다는 근데 거예요. 그게 정말로 이 정말 준엄한 매를 때린 국민 유권자 애들에게는 그것도 정말 모욕적인 얘기죠. 지금은요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고 반성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 국정 기조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필요한 거지. 지금 며칠 지났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인사 전국으로 청문회 전국으로 가자고요? 그거는 꼼수 정치입니다. 김수환 평론가께서 네. 잠깐 뭐 첨언을 좀 하시겠다고 요청하셨어요. 짧게 말씀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아까 제가 페이스메이커로 예. 홍 시장을 저는 만났을 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두 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짧게 정리하면 대선 책임론이 예. 대통령에게 많이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좀 분산시키는 거 한 가지. 이거의 페이스메이커. 그다음에 지금 측근이나 주변 인사로 인선이 가는 것이 비토 정서가 너무 강하잖아요. 예. 근데 홍 시장은 지금 과감하게 측근을 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인선 어떤 분위기의 페이스메이커. 예. 뭐 이런 저는 일종의 그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그 일의 방향의 페이스메이커로서 홍 시장을 저는 만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국무총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다는 겁니다. 이 추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두 가지 카드를 여기서 보여줬다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김한길 총리 추천에 대해서는 수습용 카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한길 이제 총리 후보자는 아니지만 김한길 추천에 대해서는 지금 이분이 민주당에서 뿌리가 오래되신 분이거든요. 예. 아버님까지 올라가면은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사회주의 운동도 하셨던 분이시고 민주당에서 쭉 활동해 오셨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때 저기 문화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죠. 예. 그러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를 이제 탄생을 지지해서 도와주셨던 분이고 실제로 대통령으로 출마하는데 많은 실질적인 조언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을 내게 되면은 적어도 지금 다른 장관들은 그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데 국무총리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동의를 받아야 되죠. 구체적으로는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압도적으로 많은 야당의 예. 의석수에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김한길 카드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예, 뿌리가 국회 깊은. 통과를 위해서라도. 그렇죠? 네. 그래서 수습용으로 또 국회 이제 동의 통과용으로 아마 이제 김한길을 추천한 것 같고요. 장제원 이제 카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제원 의원이죠. 장제원 의원은 지금 친윤의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가 있기 전부터 지난 연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친윤에 대한 윤핵관에 대한 공천 그리고 선거에서 역할 이거에 대한 경계 목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많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총선 끝나고 나서 다시 우리가 패배인데도 불구하고 예. 윤핵관을 대통령 옆에 둔다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걸로 보여진 것과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사실은 예상이 됩니다. 윤핵관 중심으로 또다시 측근 중심의 그 정치를 할 게 아닌가 이런 보이는 상황인데 왜 그러면 추천했을까 하면 저는 홍준표 시장이 장제원 카드를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홍 시장님은 지금 누가 보다 대선 주자로 지금 알려지지 않습니까? 예.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 때 했던 역할과 했던 이제 액션들을 보면은 탐이 날 수 있는 겁니다. 내 사람이라고 이제 자기는 분류할 수 있는 거죠. 홍준표 시장은. 그래서 내 사람을 이때 좀 챙겨주고 나서 대선 카드에서 과거 내가 홍준표 시장이 대표 시절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근데 왜냐하면 지금 장 의원은 지금 이제 국회의원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 달 뒤면은 그러면 역할을 누군가는 좀 챙기면 좋겠는데 예. 본인이 챙겨줘서 그 몫으로 그 빚으로 본인 대선에 준비할 때 좋은 카드로 쓸 수 있다. 근데 이런 지금 생각한 두 것 인물 같아요. 김한길, 장제원 두 정치인이 추천된 건데 네. 사실 현 정부 입장에서 새로운 인물입니까? 이 두 분이? 새로운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죠. 예. 한 분은 이제 워낙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셔가지고 여야를 떠나서 오래되신 이제 분이시고 한 분은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보수당에서 아주 파이터로 많이 활동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둘 다 신선한 이미지는 사실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당장 이 이제 총선 패배를 수습하고 다시 또 대선을 생각해야 되는 홍준표 입장에서는 아마 적절하게 수습용과 이제 개인적인 어떤 플랜을 섞어서 카드를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